안녕하세요. 월스트리트 101입니다. 오늘은 선물과 옵션에 대해서 쉽고 재미있게 설명드리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아마 뉴스를 보다가 선물이나 옵션과 같은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영상 하나로 빠르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스토리를 준비해봤는데 재미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마을에 옥순이라는 여자가 살고 있는데요. 옥순은 어느 날 마을에 새로운 지하철역이 생긴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제 평소에 자신만의 카페를 차리는 게 꿈이었던 옥수는 새로 생기는 지하철역이 이제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지하철역 주변에 카페를 차릴 땅을 매입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소문 끝에 옥수는 지하철역 예정지 바로 앞에 있는 기가 막힌 땅을 발견하는데요. 그리고 그 땅의 주인인 영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옥수는 사장님에게 땅을 매입할 의사를 밝히죠. 사장님, 여기 땅 제가 꼭 사고 싶습니다. 얼마에 파실 생각이세요? 어허, 잘 보셨구만. 딱 10억만 받으려고 하오. 10억은 큰 돈이지만 옥수는 그 땅의 가치를 생각하면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계약하기로 마음먹죠. 이제 옥수는 영수에게 계약금 10억을 바로 지불을 하고 이제 영수는 땅의 소유권인 적힌 땅 문서를 옥순에게 즉시 넘겨줍니다. 돈과 물건이 그 자리에서 바로 오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양쪽이 합의하고 즉시 돈과 상품을 교환하는 거래를 우리는 현물 거래라고 합니다. 아주 간단하고 명확하죠. 우리가 편의점에서 과자를 사거나 어떤 물건을 구입할 때 그냥 일상에서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거래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현물 거래를 이해하시는 것은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옥순에게 한 가지 고민이 생깁니다. 지하철역이 완공되려면 아직 1년이나 남았거든요. 이제 카페는 지하철역 개통에 맞춰서 여는 게 가장 좋은데 지금 당장 땅을 사버리니 10억이라는 돈이 1년 동안 꼼짝없이 묶이게 되는 거죠. 만약에 지하철 건설 계획이 취소라도 된다면 어떨까요? 옥순이 카페를 열 이유가 사라지는데 이미 사버린 땅은 고스란히 빚으로 남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옥순은 이런 고민을 하게 되죠. 1년 뒤의 상황을 보고 땅을 살지 말지 결정할 수는 없을까? 이런 고민에서부터 우리가 배울 이제 선물과 옵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현물 거래의 리스크를 깨달은 옥수는 고민 끝에 영수에게 흥미로운 제안을 하나 던집니다. 사장님, 혹시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요? 가격은 지금 10억으로 확정을 하고 실제 돈과 땅은 1년 뒤에 주고받는 거예요. 자, 미래의 특정 시점에 이제 미리 정해놓은 가격으로 상품을 사고 팔기로 약속하는 계약, 이것을 바로 선도 거래라고 합니다. 자, 이 제안 과연 누구에게 유리한 걸까요? 이 놀랍게도 선도 거래는 옥순과 영수 양쪽 모두에게 매력적인 구석이 있습니다. 자, 옥순의 경우를 먼저 살펴볼게요. 자, 옥순은 이 선도 거래를 하게 되면은 이 당장 목돈을 마련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은 구도상으로만 계약을 하고 1년 뒤에 실제 돈을 지불을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1년 뒤에 10억이라는 금액을 주고 땅을 사기로 약속을 한 건데 만약에 1년 뒤에 이 땅의 가치가 15억으로 오른다면은 저는 이 15억 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땅을 10억 원에 살 수 있으니까 이 5억 원만큼의 이득을 또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땅 주인인 영수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수 역시 이 현물 거래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요. 옥순의 고민과는 정반대죠. 만약에 지하철 계획이 취소되면은 이 땅 가격이 뭐 5억 원으로 이렇게 반토막이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선도 계약을 맺는 경우에는 땅 가격이 5억 원으로 떨어져도 계약한 10억 원에 팔 수 있으니까 땅 가격이 떨어져도 이득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처럼 선도 거래는 미래의 불확실한 그 가격 변동 때문에 고민하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그 안정성이라는 장점을 가져다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근데 영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뭔가 손해보는 느낌이 좀 드는 게 있죠. 잠깐만. 내가 만약 오늘 당장 땅을 팔아서 10억 원을 받으면 이 돈을 은행에만 넣어둬도 1년에 이자가 꽤 붙을 텐데 1년 뒤에 돈을 주겠다는 건 내가 그 이자를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영수가 돈을 1년 늦게 받음으로써 그 돈으로 얻을 수 있었던 수익, 즉 이자, 그 기회비용을 포기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지금 10억 원의 금액을 지금 당장 받고 현재 은행 이자율이 5%라면 1년 동안 이자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5천만 원입니다. 영수는 이 5천만 원이라는 금액을 이제 포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 선도 거래를 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영수는 현재 이 땅의 가격인 10억 원이 아니라 이 이자를 포기하는 비용을 합산해서 총 10억 5천만 원의 금액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 가격을 이제 선도 가격 또는 이제 선물 가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선도 가격 혹은 선물 가격은 현물 가격보다 비싼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통 선도 가격과 선물 가격이 이자 비용이라던가 그런 여러 가지 기타 비용들을 이제 수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물 가격보다 더 비쌉니다. 일반적으로. 자, 이제 옥순과 영수는 1년 뒤 1억 5천만 원에 이 땅을 거래한다는 약속, 선도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선도 계약은 서로의 위험을 줄여주는 아주 스마트한 방법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 계약은 옥순과 영수, 이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입니다. 그래서 이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라는 이 팩트 때문에 또 다른 종류의 위험이 발생합니다. 바로 내가 저 상대방을 믿을 수 있을까? 하는 문제죠. 자, 옥수는 속으로 이런 걱정을 합니다. 1년 뒤에 땅값이 20억으로 뛰었는데 영수 사장님이 갑자기 말을 바꾸고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리면 어떡하지? 자, 영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뒤에 땅값이 폭락했는데 옥순이 약속을 어기고 갑자기 잠수를 타버리면 어떡하지? 자, 이러한 신뢰의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 간의 약속이 가진 신뢰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누구나 정해진 규칙에 따라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이 선물 거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선도 거래를 공식적인 거래소로 가져와서 이 모든 거래를 표준화하고 이 거래소가 계약 이행을 보증을 해주는 것. 이게 바로 선물 거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선물 거래의 핵심은 바로 이 거래소가 존재한다는 것이 이제 가장 큰 핵심이고요. 이 거래소는 아주 이제 중요한 두 가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모든 것을 표준화한다는 것입니다. 옥순과 영수가 거래하려던 땅은 세상에 딱 하나뿐이죠. 딱 하나뿐이고 그 만기 기간이라던가 또 금액이라던가 이런 게 다 제각각입니다. 하지만 이런 각기 다른 상품을 이제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게 만들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거래소는 이제 금, 석유, 뭐 옥수수 이런 상품들을 전부 다 등급이라던가 수량, 만기일 이런 것들을 이제 똑같은 규격으로 정해 놓습니다. 이렇게 규격을 만들어서 거래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이제 선물 거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계약 이행을 이제 보증한다는 것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는 상대방을 믿을 수 있나에 대한 그 신뢰의 문제가 존재합니다. 선도 거래의 거래의 형태를 보면은 옥순과 영수 이 각각의 개인이 이제 거래를 하고 나중에 이행하겠다는 서로의 믿음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만약에 한 사람이 이런 신뢰를 깨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그런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선물 거래의 형태를 보면 이 옥순과 영수가 직접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옥순은 이 선물 거래소와 계약을 하고 영수도 마찬가지로 이 거래소와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선물 거래에 대한 계약 이행 부분에 대해서는 이 거래소가 책임을 지는 구조인 것이죠. 아니 그럼 거래소는 무슨 수로 이런 위험한 보증을 다 써주는 건지 궁금할 수 있잖아요. 이러한 보증을 위해 거래소는 거래자들에게 증거금을 예치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옥순과 영수가 거래소를 통해서 선물 계약을 한다면 계약 금액 10억 5천만 원의 한 10% 정도를 이제 증거금으로 거래소에 맡겨두어야 하는 것이죠. 만약 중간에 시세가 변동해서 옥순이든 영수든 한쪽에 증거금이 부족해지면 거래소는 돈을 더 채워 넣으라고 이제 요구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그 유명한 마진콜입니다. 그래서 옥순이든 영수든 항상 충분한 증거금을 거래소에 넣어둬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증거금이 모자라다면 증거금을 더 채워 넣으라는 마진콜 요구를 하게 되고 마진콜을 했는데도 증거금이 차지 않는다 하면 이제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강제로 계약을 종료시켜 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이 선물 거래소의 리스크 관리 비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